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진주가 오늘 잠깐 들른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아가씨가? 갑자기 왜?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지. 그냥 잠깐 들러도 되나 당신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 괜찮고 말고 암튼 우리 아가씨 예의 바른 건 알아줘야 해. 알았어. 그럼 내가 진주한테 연락할게.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난 뒤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 증세가 더 안 좋아지신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전화 드릴 때까지만 해도 별말 없으셨는데? 제가 걱정스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우리 가족은 시어머님으로 인해 근심이 깊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사연도 참 기구하기만 하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학 때부터 만나오던 사이였기에 서로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하셨으니까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넌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참 진중하고 예의 발라서 우리 가족하고도 참 잘 맞을 것 같구나.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할머니께서 잘하는 점집이 있다는데 그 점집에서 남편과 제 궁합을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물어보셨는데요. 수진아, 네가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니들 할머니께서 니들 궁합을 좀 보고 싶다잖니. 사실 요즘 세상에 궁합 이런 거 보는 게 좀 그렇겠지만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시어머님이 정말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니들 할머니가 궁합을 보고 왔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잖니.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 이라며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셨어요. 시할머님도 좋은 분이셨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누이가 참 예의 바른 사람이랍니다. 그렇듯 우리는 결혼하고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할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다녀오고 맛집도 다니고 했거든요. 우리 시댁 가족들이 참 대단했던 것이 말이죠. 여행을 가더라도 모든 준비를 시누이가 하는 건 물론이었고 하물며 음식이나 설거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시집 식구들이랑 여행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이렇게 여행 왔을 때 넌 그냥 푹 쉬어. 맞아요 언니. 언니는 그냥 우리 할머니랑 드라마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요. 시누이가 저를 할머니 옆에 앉히곤 했습니다. 그래 맞다. 넌 내 옆에 딱 붙어서 저 드라마나 같이 보자.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저기 저 시어머니가 말이야. 아주 싹퉁바가지도 저런 싹퉁바가지가 없잖니. 지도 지뿔도 없는 것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겠냐.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야 저 인간이. 지 딸 귀하면 며느리 귀한 법도 알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저리 살면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 그러게요. 생긴 것도 아주 포덕스럽게 생겼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인상이라는 걸 무시 못한다니까. 며느리한테 저리 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겠냐. 난 지금 우리 며느리랑 참 잘 지내잖니. 그게 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런 거야. 너도 네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렴. 우리 며느리가 워낙 본심이 착한 애라 너한테도 잘해주지. 그럼요. 근데 어머님은 다 할머님한테 배운 거라고 하던데요.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 네, 할머님 같은 분 세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님한테 할머님은 친정 엄마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랬구나. 사실 말이다. 나도 우리 며느리를 가끔 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내 뱃속으로 낳은 딸들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거든. 그리고 진주 아가씨도 너무 좋아요. 아무리 봐도 전 시집을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우리 진주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애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
너도 참 본심이 착한 애야. 그러니 우리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꾸나. 네, 할머님. 그렇듯 할머님과 제가 큰 소리로 웃으며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뒷정리를 하던 시부모님과 그리고 남편과 아가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하면 질투를 한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결혼하고 1년 반쯤이 지난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지인분 장례식장을 다녀오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는데 아마도 빗길에 미끄러지신 듯 했어요. 연락을 받은 가족 모두가 혼비백산이 된 채 급히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정말이지 어이없게도 수술을 받던 시아버님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란 말이 그럴 때 쓰는 말일까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님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말씀도 못하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할머님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셨으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선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든 챙겨야 했거든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남편과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내가 회사 그만둘게요. 언니가요? 그치만 언니, 지금은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쉽사리 좋아지실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 할머님도 걱정되고요. 그렇다고 당신 회사 관두면 안 될 것 같고. 당신한테 다 맡기고 나 혼자 회사를 어떻게 다녀? 간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 맞아요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인 우리가 돌보는 게 맞는 거죠. 당신 승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달씩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당신보다 월급이 적은 내가 관두는 게 맞아. 암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랑 할머님 건강 좋아지시면 다시 일자리 찾아볼게요. 제가 남편과 신우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신우이가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저도 회사 관둘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 혼자는 무리예요. 아가씨가요? 아가씨, 전 괜찮아요. 그리고 저 간병 잘해요. 우리 할머니도 중풍으로 꽤 오래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제 동생까지 다들 간병 아주 잘해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활짝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회사 관둘 테니까 언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오빠랑 같이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순할 수가 없던 신우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신우이의 표정에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을 돌보다 보니 신우이 혼자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신우이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인 저한테 떠넘기기보다는 신우이와 남편 둘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욱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뒤로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남편 회사가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시부모님은 시아버님 살아생전 금술이 정말 좋으셨기 때문에 시어머님께서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을 이룰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잠에서 깨어나시기만 하면 시어머님께서 네 아빠가 날 살리려고 핸들을 그쪽으로 틀은 거야. 그래서 나만 살았던 거다. 라고 하시면서 까무러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시할머님 또한 종일 눈물바람이셨고요. 그때 그 점쟁이가 신년 운세 볼 때 운전 조심시키라고 했었는데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라며 시금을 전폐하셨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몇 달이 지나갔고
시어머님이 조금씩 좋아져가고 있었기에 남편과 저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날 시누이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니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갑자기 누가 찾아오거나 연락이 올 때면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후 시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늦게 죄송해요. 늦게라뇨. 이제 9시밖에 안 됐는걸요? 근데 어머님이랑 할머님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워낙 예의 바른 시누이인지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제가 진짜 말하기 싫었는데 우리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 것만 알아주세요. 알았으니까 얼른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요? 저기 그게 말이죠.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할머니가 매년 1월달마다 가는 점집이 있잖아요. 네,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한테 거기 좀 같이 가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무서워서 같이 못 가드렸어요. 그때 아버님 차 조심하란 얘기도 했다고 하질 않나. 이래저래 너무 무섭기도 하고 혹시나 할머니께서 또 무슨 충격이라도 받으실까 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하도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이상한 소리요? 무슨 소린데요? 거봐. 그래서 내가 거기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불길하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쁜 소리는 아니고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언니랑 오빠한테 아기가 생기면 엄마 증세가 좀 나아질 거라고 해서요. 네? 아기요? 갑자기 아기를요? 그 점쟁이가 말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집에 조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관심이 조카한테 갈 테니까 엄마도 조카 커가는 거 보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저희가 애를 갖겠다고 해도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저기 그게 말이에요. 제가 점쟁이 얘기를 계속해서 정말 미안한데요. 그 점쟁이 말로는 언니랑 오빠가 노력만 하면 바로 생길 거라고, 아마도 3개월 안에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미신인 줄은 아는데 이게 3개월 안에 안 생기면 몇 년 있다 생긴다고 빨리 서두르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린 줄은 알고 있는데. 한동안 긴장해서 말을 하던 시누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시누이의 얼굴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가씨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아가씨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노력해 볼게요. 지금 취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연락도 안 오고 있고 오히려 잘 됐네요. 이참에 빨리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엄마 아빠 좋잖아요. 정말요? 정말 괜찮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암튼 우리도 노력해볼게요. 그 점쟁이가 용한지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시누이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이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당신 요 며칠 계속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한번 다녀와봐. 그래야겠지? 왜 이렇게 졸리고 몸이 으슬으슬 추운지 모르겠어. 혹시 말이야, 그 임신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빨리?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 임신 테스트기인가 그거 한번 해보던지. 괜히 병원 갔다가 이상한 약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알았어. 제가 남편에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나다. 너 혹시 말이다. 아직 애기 소식 없는 거냐? 아,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할머님, 근데 제가 요 며칠 계속 졸리고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것도 임신 증상일까요? 뭐? 그게 정말이냐? 네, 계속 잠이 쏟아지고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내 꿈이 하도 이상해서 전화했지 않겠니? 할머니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이게 몇 번을 생각해봐도 태몽이 분명하구나. 네? 태몽이요? 그래, 내 꿈에 니들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잉어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활짝 웃으며 나한테 안겨주지 뭐냐. 이게 태몽이 아니고 뭐겠냐? 그런 것 같긴 한데 우선 제가 임신 테스트기 한번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나 지금 꼼짝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연락해야 한다. 제가 조심스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할머님의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기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임신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이 실망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는 아이가 생기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할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제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세상에나 선명한 두 줄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급히 할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해봤니? 임신이지? 내 말이 맞는 거지? 네, 할머님 말씀처럼 임신이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니? 확실하다니까. 축하한다, 축하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할머님의 밝은 목소리였답니다. 할머님과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임신 테스트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여보, 진짜 임신이야?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근데 좀 서운하다. 이런 기쁜 소식을 내가 할머니한테 먼저 듣다니. 할머님이 전화하셨구나? 그게 뭐가 중요해. 할머님이 태몽 꾸셨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전화드렸구만. 근데 할머님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남편과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야, 너 정말 아기 가진 거 맞니? 네, 맞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 아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마.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우리가 가면 되는 걸. 네? 어머님이 여기로 오신다고요? 그래, 나 아침에 약 잘 챙겨 먹어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힘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글쎄, 괜찮다니까. 나도 언제까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 이제 손주도 태어나는데 나도 준비를 해야지. 갑작스레 변화진 시어머님을 보며 놀랍기만 했는데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동안 우울하기만 하던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시할머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셨습니다. 새로 태어날 가족을 맞이하느라 그저 분주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언니, 의사가 엄마랑 할머니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언니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뭘 주셔도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저한테 뭐 주신대요? 그게 말이죠. 첫 손주이다 보니 지금 두 분이서 맨날 뭘 만들고 계세요. 뭘 만드시는데요? 손주한테 입힐 베넷 저고리랑 포대기랑 뭐 이것저것 만드느라 지금 엄청 바쁘세요. 정말요? 근데 그걸 집에서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요. 사실 우리 할머니 젊으셨을 때 바느질을 진짜 잘하셨대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우셨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급 재봉틀까지 사드렸거든요. 뭘 사드렸다고요? 재봉틀이요? 네, 그게 요즘 두 분이서 손주가 옷 만드신다고 오랜만에 웃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쪽에 집중하시라고 진짜 좋은 재봉틀로 사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서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전에 할머니가 쓰시던 건 좀 오래돼서 불편했는데 진짜 좋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물론 사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혹시나 할머니랑 엄마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 뭐냐.
아, 뭔지 알겠다.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좋아란 뭐 그런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역시 언니는 한 번에 알아들으시네요. 계속 이런 부탁해서 죄송해요. 아가씨, 자꾸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애기한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신우이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고 그 뒤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바쁜 나날이었으니까요. 특히나 할머님과 어머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베넷 저고리부터 포대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예쁘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선물을 받아들자마자 제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전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봤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그렇니? 마음에 들어?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껏 이렇게 예쁜 베넷 저고리랑 포대기는 처음이에요. 여기 수놓은 것도 너무 예쁜 거 있죠? 완전 감동이었어요. 할머님,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주실 거죠? 저 완전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걱정 말거라.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줄 테니까. 역시 우리 어머님 안목이 딱이시라니까요. 어머님께서 이 모양으로 수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이래서 어른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한다니까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워낙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입혀놓으니까 아주 딱이구나. 그렇죠. 입혀놓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아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들도 그랬잖아요. 지금껏 본 중에서 최고로 예쁜 베넷 저고리라고요. 제 어깨가 얼마나 들썩였는지 몰라요. 제 말에 할머님과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과 시누이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할머님과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러 병실을 나섰는데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 아까 언니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한테 부탁하는 말 병실 밖에서 다 들었어요. 맙소사, 다 들었어요? 절대 할머님하고 어머님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도 진짜로 예쁘다고 한걸요? 네,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가 저를 붙들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할머님과 시어머님께서 병실로 오시기 전 제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께 부탁을 했었거든요. 베넷 저고리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 좀 해달라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평소에 참 무뚝뚝한 분이셨는데요. 우리 가족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찌나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던지 그날은 엄청 오바스럽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무 오바하셔서 오히려 불안불안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 수놓은 게 보통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왕들이 입어야 하는 그런 베넷 저고리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님과 시어머님은 의사 선생님의 칭찬에 이미 넋이 반쯤 나가 있었기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두 분은 열심히 우리 아들 옷을 만들어줬어요. 아들이 커가면서 우리 부부는 아예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행복해 하시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예 전업주부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할머님과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옷들이 너무나 예뻐서 제가 SNS에 우리 아들이 입고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 모임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제 SNS를 그 외국인 친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대부분의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제가 올린 글과 사진을 보던 외국인 친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부터 한복 그리고 포대기까지 다 할머님과 시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글을 올려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외국인 친구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 채 제게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한복을 보며 꼭 사고 싶다고 전화까지 오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바람에 제가 할머님과 시어머님께 조심스레 여쭤봤고요.
그냥 주면 되지 돈은 뭐 한다고 받아. 그냥 원단값만 받는다고 해. 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옷을 받아본 외국인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입힌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신우이가 놀랍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지금 할머니랑 엄마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마어마한 일? 옷 만드는 게 뭐가 어마어마해? 아니 그렇잖아. 두 분이서 지금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건 나라에서 상줘야 할 판이네. 이왕이면 한복에 코리아라고 쓰고 밑에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예쁘게 소를 넣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애국이지 뭐가 애국이겠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알고 보니 우리가 애국을 하고 있었네. 할머님과 시어머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두 분이서 바쁘게 옷을 만들고 계신데요. 두 분이서 바쁘게 지내셔서 그런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것 같네요. 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이 그 아픔 속에서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님과 시어머님께서 건강히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님, 우리가 할머님, 어머님 잘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예쁘게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행복한 와중에 아버님이 너무 그립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